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정부의 패착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크게 작게는 25번째 연달아 내놓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상승을 보이며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올해 아파트 시장은 다양한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초강력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20년 들어서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220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6.17 대책과 7.10 대책, 그리고 8.4 공급 대책 및 전세 대책까지 정책과 제도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강화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노도강이죠. 노원, 도봉, 강북과 수용성입니다. 수원, 용인, 성남 등에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수요만을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해온 결과물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지역별 핀셋 규제로 풍선 효과 이슈로 서울 외곽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패닉바잉이죠. 공항 구매 현상과 전세의 매매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했습니다. 내년에도 집값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올해 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소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승 이후로는 현재 0.5%의 최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그리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입주 물량이 평년보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요,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2만 7,836가구로 16%가 줄어듭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는 전세 불안이 한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사실 전세 불안이 이어지면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회피 매물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6월을 앞두고 나올지도 크나큰 변수입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집값은 당연히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주택시장은 전세시장 불안과 이번 사태 재확산 장기화 그리고 4월에 있을 지방 보궐선거 등 정책적인 요인이 꼽히기도 합니다. 내년 집값은 전세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값이 안정되면 집값 상승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 취지는 좋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제로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청약 대기 수요도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정부가 1.19 대책으로 내놓은 전세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번 사태 대응 부양책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 자산시장인 주식과 부동산의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역세권 공공개발을 주장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올해 규제로 집중했던 정책 방향이 공급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 역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책이 나온다면 개발 기대와 함께 시장 변동성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는 산 넘어 산입니다.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장관이 바뀌었으면 정책 기조도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장관은 24번에 걸친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대란을 키운 책임자여서 경질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야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서민 주거 환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 걱정 없고 전월세 걱정 없고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5개월 동안 해결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월세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만 늘어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 삶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들도 세금 부담 증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부동산에 관한 김 장관을 역대 최악의 장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경질을 했어야 했는데 정권의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주무장관을 교체해도 부동산 대란이 쉽게 잡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LH 사장을 거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 정부와 같은 이념적 기반을 가진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지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시계획학 교수 출신으로 비전문가 소리는 안 듣겠지만 부동산 정책이 확 바뀌지 않고 인기 영합적인 인식 수준이라면 부동산 대란은 역시 두더지 게임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급격히 오른 곳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공언을 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세종시가 43.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국광역시 시도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한 대전 16.01%에 2.7배에 달합니다. 날마다 경신되는 사상 최고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무모한 행위라고 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의 세계 경제위기 당시 공통적인 현상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에 잘못된 문제점이 있었는지 관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체적 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과 정책 기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이념과 코드 인사가 아니라 탕평책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의식과 역량을 지닌 전문가를 기용해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번 사태 장기화와 부동산 문제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금의 한국 경제는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증가하며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 경제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2월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마이너스 7%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2.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마이너스 2.4%보다 크게 화해하는 수준입니다. 이번 사태 재확산 등으로 실물 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과 주택가격 상승은 금융 불균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체 경제의 규모를 앞질렀습니다. 1년간 국가 전체가 벌어들인 돈으로도
1700조 원에 달하는 가계의 빚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요국 중 가장 과도한 수준으로 저리 대출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 진입하는 이른바 빚투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열풍에 경계감을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비무한 정신으로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